오늘의 주제는 헬브리의 지방흡입설입니다. 여러분 기대되면 소리 질러. 와와와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겁나 기대 중. 너무 또 기대하지 마세요.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만 기대해주세요. 사실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거를 제가 했을 때 뭐 굳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되게 옛날 일이거든요. 편집점.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웃긴 거 아니고 짠한 저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여러분들께서 허벅지 안쪽에 살 빼는 방법, 거기는 어떻게 빼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사실 저의 허벅지 안쪽과 승마살은 제가 지방 흡입을 해서 지방이 없는 거거든요. 언니 허벅지 안쪽 살 어떻게 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열심히 운동하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 사실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면서 양심 고백입니다. 그렇죠. 저의 하체 비만 그 역사부터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무게가 55kg 이상이 나가본 적이 없어요. 키가 160이고 몸무게는 항상 55kg 안쪽. 일단 저의 체형은 타고난 하체 쪽에 좀 살이 몰려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허벅지였어요. 타타구니 안쪽이 여기가 이제 붙어있는 스타일. 여기 승마살이 또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청바지를 잘 안 입었어요. 이렇게 딱 붙는 청바지를 입으면 진짜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스타일은 항상 뭐 스커트라든지 통이 널널한 바지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이게 수술 전에 제 몸이에요. 2013년도에 제가 놀러가서 찍은 몸이고요. 다른 데는 제가 다 말랐어요. 사실 안쪽에 보이시나요? 허벅지 붙어있는 거?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아주 풍성해 살이. 여기 지금 햇빛에 비친 셀룰라이트 보이시나요? 싹 말랑말랑해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너 좀 살집이 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이 사진은 제가 운동 하나도 안 했을 때. 이거 되게 웃긴데 여러분들 저 보실래요? 이거 저 12년 전이거든요. 저 어깨 좀 보세요 여러분. 제 체형 아시겠죠? 저 진짜 통짜 허리에 뱃살 좀 보세요. 귀엽죠 좀? 지금 이런 어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실 허벅지가 막 살이 많고 뭐 통통하고 뚱뚱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승마 보이시죠? 승마? 어느 날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나갔어. 약속 장소에. 거기에 있었던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다리 닭다리 같아 이러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은 나의 다리가 닭다리 같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한번 먹었거든요. 맛있겠죠, 닭다리. 안 그래도 나는 좀 하체가 있는 스타일이고 골반이 넓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허벅지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 스타일이었는데, 닭다리 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를 찾아보게 됐냐면 지방 흡입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운동을 1도 안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운동으로 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지방 흡입을 찾아보자. 저 때는 뭐가 유행했었냐면 미니 지방 흡입이라는 게 살짝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무슨 성형외과였나 의원이었나 그런 데가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이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선생님께서도 제 허벅지를 보더니 여기 안쪽하고 바깥쪽 승마살을 미니 지방 흡입으로 숑숑 빼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금액이 한 12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훨씬 더 비싸졌을 텐데 예약을 잡아버립니다. 차마 우리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 나 지방 흡입한다고. 개처맞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긴 치마를 입어야겠다. 왜냐면 압박복을 입어야 되니까. 이제 쉬는 날을 이렇게 맞춰서 수술을 하러 갑니다. 수술을 받으러 가면은 그 간호사 언니가 일회용 팁반스를 딱 줘요. 이제 일회용 팁반스만 딱 입고 이렇게 수술실로 가. 간호사 언니 2명이서 제 허벅지와 저의 소중이 부분에 포비딘 있죠. 갈색 그 소독하는 약을 한 다리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포비딘을 쫙 발라요. 그리고 수술방에 딱 누워. 마취가 딱 되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일어났어요.
압박복이 입혀져 있고 뭐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아파. 허벅지가 진짜 막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아.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나는 보호자가 없어. 나 혼자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신을 이제 차리고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 집에 갔어요. 이때가 진짜 한여름이었어. 한여름. 이렇게 긴 치마 있죠. 펄럭펄럭거리는. 안에는 압박복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집에 들어갔어. 엄마한테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걸리면 뒤지는 거야, 그 순간. 난 아무렇지 않다. 아무리 아파도 아픈 척하면 안 돼. 그 당시 우리 집에 소파가 없었어요. 바닥에 앉았다 바닥에 일어나야 돼. 근데 나 아무렇지도 않게 TV 봐야 되잖아. 엄마한테 안 걸리려면. 허벅지에 근육 4개 내가지고 지방흡입 하고 왔는데 그 상태로 바닥에 앉고 일어나고 이 지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날따라 이모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 야 헬브리야, 이모 과일 좀 깎아라. 나는 또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긴 치마를 입고 한여름에 그 안에 또 압박복을 입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너 이게 뭐야?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낸 거야. 내가 진짜 병신같이 지방흡입 수술 후 주의사항 그 종이를 내 책상에 그냥 펼쳐놓고 나왔던 거야.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엄마가 또 방 청소 해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내 방에 들어갔다 그걸 본 거야. 그 위험한 지방흡입을 왜 하냐면서, 네가 지방흡입을 할 데가 어딨냐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엄마한테 바로 전화했지. 전화해가지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허벅지 안쪽이 자꾸 걸을 때 쓸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만 조금 뺀 거야. 거기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 다행이다. 너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 몰래 뭔가를 하셨다? 증거를 깨끗하게 없애시길 바랍니다.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회복하는데. 물론 더 오래 걸리는데 왜 우리 하체 운동 개빡세게 하고 나면은 변기 앉을 때 이러면서 앉잖아요. 매일매일이 하체 근육통과 시달리던 2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밥도 뽑고 그 전후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게 미니 지흡이잖아요. 허벅지 전체를 돌려 깎는 게 아니고 진짜 봤을 때 와 허벅지 졸라 얇아졌다. 이게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 허벅지 안쪽에 붙는 게 사라졌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걸 감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피부가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피부가 아니에요. 뭔가 늘어져 있어. 약간 느낌이 피부가 덜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긴 한데 그거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하지 말걸. 좀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하고 나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통으로 돌려 깎는 지방흡입을 하면 이거 진짜 심하게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니 지방흡입을 한 이 허벅지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헬브리의 헬스장 원정기가 시작이 되는데 헬스장 PT를 끊게 돼요. 201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첫 PT긴 한데 제가 이 PT를 PT로 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20회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 때는 지금처럼 헬스가 막 이렇게 붐이었을 때도 아니었고 몸이 막 이렇게 좋고 막 이런 트레이너들도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덤벨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러닝머신? 그거를 살짝 인터벌로 타. 맨몸 스쿼트를 막 뒤지게 시켜.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PT가 끝나고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PT를 못 받고 저 혼자서 이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가지고 그때 이제 또 제가 PT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야 운동이란 이런 거야. 스쿼트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봐도 스쿼트 자세가 꽤나 잘못됐어요. 이때는 달라붙는 청바지를 또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헬스장에 가가지고 회원복을 입고 3개월을 끊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도 안 갔어요. 개웃기죠? 11년 전부터 헬브리는 헬스장을 기웃거리긴 했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벅지가 이렇게 됐어. 예전에는 쫙 달라붙어 있었거든. 여기가 이제 비어져 버린 요런 허벅지를 갖게 되었다. 요 말씀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2017년도 8년 전이에요. 이게 2013년도 사진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많이 변했나요? 저의 허벅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수술 전에 이런 허벅지였는데 이렇게 됐지. 허벅지 모양이 좀 변화된 게 보이나요?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웨이트를 이제 한 4년 차 됐으니까 그때부터 확실히 모양이 좀 변하긴 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긴 했거든요. 제가 또 느꼈던 게 이렇게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운동을 꼭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저 허벅지 안쪽 살이 저도 진짜 안 빠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빠진 게 제가 운동을 해서 저게 저렇게 비워진 게 아니고 지방흡입을 해서 이 안쪽 살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비워져 있는 거거든요. 저 안쪽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이너사이를 열심히 하십시오. 브리또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에바 세바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시 돌아가도 할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저의 양심 고백. 이제 저한테 허벅지 안쪽 공략 방법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니요, 솔깃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솔깃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솔깃하지 마세요. 솔깃하지 말라고 말했어요.